설 명절을 맞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성인 남녀가 꼽은 설 연휴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묻는 질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흰 쥐의 해를 맞아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자 귀엽고 친근한 쥐 이미지의 변화상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총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4월 15일 총선을 80여일 앞둔 후보자들의 민심 잡기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천 청도 지역에서는 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예비 후보, 영농 현장과 시군정 보고회, 전통시장 등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얼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이냐, 지역 정치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역 발전 예산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챙기겠습니다. 영천, 청도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집권 여당의 후보, 저 정우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장주 예비 후보, 버스에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등 눈높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청도 경상북도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전을 못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번 발전을 시켜볼 각오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새로운 보수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 한 몸을 바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경원 예비 후보, 명절 직전 출마를 공식화하고 부지런히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중앙경제부처에 근무했고 고향에 내려와서 13년간 지역의 곳곳을 다녔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영천과 청도 지역의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영천, 청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업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명절 인사를 건네며 지지 여론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또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이 나라도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만희 더 낮은 섬김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홍순덕 예비 후보가 정책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예비 후보로 등록해 당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진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로 투표를 해야 될지 대안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비 후보라도 1등을 하면은 우리한테로 시선이 오지요. 그러면 긴장해서 깨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80여일 앞둔 21대 국회의원 선거. 명절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어디 다녀오실지 계획 세우셨나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만한 지역 명소들을 김선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투호를 던지고 고사리 손으로 팽이도 힘껏 돌려봅니다. 설을 맞아 민속놀이를 체험해보는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동대구역 광장과 228 기념공원, 국립대구박물관 등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해마다 200만 명이 방문하는 김광석 거리나 앞산 카페 거리 등을 찾아 잠시 낭만을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을 피하고 싶다면 미술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대구미술관이 선보이는 소장품 백선전을 이번 연휴 기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북 대표 관광지인 경주에서도 나들이 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한복을 입고 동궁과 월지나 무열왕릉을 찾는다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설날 당일에는 경주 양동마을에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에서는 새해 소원을 비는 이벤트와 함께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공연을 준비합니다.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 영주 소수서원에도 설날 당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이번 설 연휴를 혼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을 묻는 말이 가장 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번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설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저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 이 말이 진짜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미래와 취업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는 말이 제일 좀 듣기 싫은데 이번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넌 계획이 뭐니가 꼽혔습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좀 희망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계획을 물어보는 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위는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가 26.6%였고 3위는 나 때는 말이다가 2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학교와 직장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N포 세대로 불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뭐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못해서 그냥 저 그냥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제 근처에 오는 게 싫어서 저는 괜히 막 다른 데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갓 군대 전역해서 2학년으로 복학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 벌써 미래를 확실히 정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변화 속도부터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이제 친척분들이 사셨던 세대와 지금 세대 저희가 사는 세대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앞으로 길을 개척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마찰이 생기고 어른들 분들도 되게 힘들고 많은 고생을 겪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각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열심히 저희는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른 세대의 마음은 어떨까? 어른들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몰라줘서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애들이 다 잘 되라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나쁜 마음이나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옛날에 우리도 다 겪어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덕담 한마디씩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는 부모가 살았을 때 자식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겠지. 안 그래요? 그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거. 어른들은 자식들이 뭐 이래 잘 되거라 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뭐요.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역의 송강호는 아들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설 연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믿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평소 쥐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쥐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쥐의 변화상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초 그려진 병풍입니다. 꽃과 나무, 새들 사이에 쥐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후에도 며칠 안 지나서 또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높은데 우리 민속에서 그러한 번식력을 보고 쥐는 다산을 의미했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선조들은 또 쥐 부적을 붙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쥐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각종 캐릭터에 등장한 쥐의 모습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회는 다르게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 쥐는 귀엽고 친근한 존재의 이미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우리 문화에서 좋은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쥐 배설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나 학교에서 쥐를 잡으려고 많이 했죠. 국립민속박물관이 연말 연시마다 개최하고 있는 12지 동물 특별전. 올해는 쥐의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휴 첫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설 연휴는 유독 짧아 아쉽기만 한데요. 짧아서 더욱 바빴던 지역 곳곳 설맞이 현장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의 한 택배 물류센터. 목적지에 따라 크고 작은 택배 상자가 빠르게 분류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3만 개 물량이 오고 가지만 설을 앞두고 30%나 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선물 세트가 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설이다 보니까 물량이 평소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설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저희가 돕는 거다 보니까 뿌듯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에는 떡집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설날 아침상에 빠질 수 없는 새하얀 떡국떡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리고 떡집마다 진열해 놓은 떡봉지는 빠른 속도로 팔려나갑니다. 한 10배 이상? 아주 많이 바쁘고요. 밤잠 못 자고 지금 떡국떡 볶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길에 오를 준비도 한창입니다. 자동차의 엔진부터 바퀴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한 기업과 함께 고향에 가는 지역민들이 사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설을 맞이해서 지방 방문을 하실 때 차량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무상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지만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모두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가슴에 새기는 소망 하나쯤 있기 마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새해 소망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은 새해 소망으로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합은 물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항암을 하고 이제 지금 항암이 이제 끝났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에 좀 매진하고 제 여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해는 이제 30 중반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짝을 찾는 그런 기회라든지 시간을 좀 더 만들어서 올해 우리 가족 소망은 고3이 된 첫째 아이 수능이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마치고 난 이후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소원도 많았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취업에 대한 희망, 경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지금 공부한 지는 길게 되진 않았는데 예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고 해서 이번에 짧게나마 준비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일하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올해가 쥐띠, 저의 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너무 잘 될 것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고 싶습니다. 신규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약간 낮추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게 되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아들, 딸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신 분 다 소망이 새해에는 손님 많이 오셔갖고 부자 되는 게 또 그게 다 공통된 그거 아니실까요? 그리고 경기가 좀 나아져서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학업과 진학이 목표인 10대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새해 소망으로 꼽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20살 됐는데 원서 넣고 지금 원하는 대학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은 입시 준비를 잘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서 친한 친구들끼리만 지내서 두루두루 친해질 수 없는 게 너무 좀 아쉽고 또 반 친구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서 그 좀 잘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빨리 와서 남북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화이팅!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산비 보장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단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또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싸움만 하고 그 우리나라만 혼자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전 세계가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가려면은 우리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라 일하신 분들도 개인 욕심을 버리고 가족의 화목, 직장 경제의 안정, 사회, 학업 등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다양했지만 새해 웃는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대구 지역 병의원 500여 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2곳이 24시간 진료를 보고 지역 병원과 의원 등 589곳이 돌아가며 연휴 중 하루 이상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국 1,200여 곳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 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명단은 대구시나 구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화재 절반 이상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에 일어난 지역 화재 건수는 모두 236건으로 이 가운데 63%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장이나 축사, 농업기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설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7일까지는 상설 전시관이 무료로 개방되며 특별기획전 입장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설 당일인 25일에는 휴관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